최근 북극해에 있는 빙하가 많이 녹으면서 기후재난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기상청은 올겨울의 기온이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가장 큰 원인이 북극빙하가 많이 녹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북극 해빙이 녹게 되면 기후변화도 심각해지지만 경제적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오늘은 북극 해빙이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와 이렇게 빙하가 녹을 경우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요즘 북극 해빙이 많이 녹고 있다고요? 유럽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그 연구센터가 있거든요. 예. 이 서비스는 3월 11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1월과 2월 해당 올해 역대 최소량의 북극 해빙량을 기록을 했고, 또 북극 전체로 봐도 역대 세 번째로 북극 해빙이 적은 해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2월이 역대 가장 많이 녹은 달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앞으로 북극해의 빙하 전망에 대한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요. 국제지구빙하권 기후 이니셔티브가 2022년 11월 발표한 빙하권 상태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 북극 해빙은 2050년에 모두 다 사라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탄소 증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서 빙하라든가 해빙, 동토 등 전 세계의 빙권이 빠른 속도로 녹는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탄소 배출량 급격히 줄여도 빙하가 수백 년에 걸쳐 계속 녹게 되면서 해수면을 최대 3m 정도 상승을 시키고 해안 도시들을 위태롭게 만들며 특히 여름철 북극 해빙은 2050년까지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 연구팀은 북극 해빙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은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면서 침식이 증가하게 되고 4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22년 6차 보고서에서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정도 오를 경우 여름철 북극 해빙이 사라질 것이며 이로 인해서 해수면이 최대 20m까지 상승을 하면서 저지대 국가와 해안 지역 사회의 실존적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북극 지역의 빙하가 많이 녹는 데는 이 북극 기후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작년 12월 21일에 기후변화가 북극을 변형시키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예. 이 보고서는 11개국 147명의 전문가가 편찬한 그런 내용인데요. 북극 기온이 최근 7년이 가장 더웠고 평년 기온보다 높았던 해들이 이어졌다고 밝혔고요. 이로 인해서 눈 덮인 면적이 좁아지고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극 지역의 강수량이 증가를 하면서 눈이나 얼음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그린란드 빙상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역대 가장 많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북극의 수온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바렌츠해와 랍테프해에서 2022년 8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30년 동안의 기온 평균치보다도 거의 2.3도가 더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심각한 기후변화가 북극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는 북극 지역의 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북극 해빙이 기후변화로 사라지게 되면 이 기후 측면에서는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하게 되지만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이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죠. 일단 북극 해빙이 사라지게 되면 가장 큰 이점 같은 경우는 북극 항로가 개설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물리 이동에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데요. 작년에 해양수산부는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해운업계가 북극 항로라고 부르는 러시아 북서쪽 카라 해협에서 동쪽의 츠코트카 지역까지 총 5,600km의 운항 가능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빙하로 인해서 보통 여름철 포함 5달 정도만 운항이 가능했는데 무더위가 심했던 2020년 같은 경우는 7개월까지 운항이 가능했었고요. 또 미 국립해양대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북극계에서 여름철의 선박들의 운항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노르웨이 인근의 바렌츠에는 47.6%나 운항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으로는 2050년이면 북극 빙하가 다 녹게 되면서 북극 항로는 연중 전 해역이 개통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부산항에서 유럽 로테르담까지 갈 경우 기존 경로의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경로는 19,900km를 항해해야 하는데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 14,300km만 운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송기간이 운송 거리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에 대해서 해운업계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 북극 빙하가 사라지게 되면 가장 큰 이익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북극 항로 개설로 인한 운항 이익이지만 그 외에도 경제적 효과가 좀 있다던데요. 네, 그렇죠. 현재 뭐 수산업계라든가 바이오 업계 또 혹은 뭐 에너지 업계 이런 업계들도 굉장히 북극 이 빙하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 현재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어종이 서식처를 북극 계역으로 지금 현재 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극계 주변의 어획량이 2050년엔 전 세계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어종도 2.5회 정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극지 생명 자원 같은 경우는 신약이라든가 신물질, 신소재 등 의료 분야에서도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예. 또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미발견 천연가스 30%, 가스 하이드레이트 20%, 석유 13%가 북극해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극권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극권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 8개 나라는 북극 이사회를 만들어서 대화 조정을 하기로 했고 한국과 중국 등 13개 나라가 옵서버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북극 원주민과 협력을 강화하고요. 북극 8개 연안국과 맞춤형 협력 사업 등을 발굴을 하고요. 북극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등 북극권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극 해빙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 이슈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